네, 2025학년도 대학 입시 분석. 오늘은 가천대학교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가천대 입학 설명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강의의 노하우를 살려 핵심만 쪽쪽 뽑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 수시 3,503명 중 정시가 1,200, 수시는 3,503명, 정시는 1,222명을 뽑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수시 중에 논술 전형 107명, 학생부 교과 전형 977명, 실기 전형 243명, 학생부 종합 전형 953명을 모집합니다. 또한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에서는 240명을 모집합니다. 다음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부분 점수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답안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와의 연계율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올해 논술 전형이 작년과 달라진 점은 작년에 교과 내신을 20% 반영했다면 올해는 100% 논술로만 평가를 합니다. 단 가천대는 다른 약수랑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과는 다르게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해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수능 최저들이 존재합니다. 의예과 역시 수학 9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발표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일반 논술 전형과는 다르게 미적분과 확률통계 과목이 추가돼서 나올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024년 논술 전형 등록자를 살펴보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신에 큰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논술 전형과 마찬가지죠. 2025학년도 역시 내신 의미가 있을지 내신이 의미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거의 내신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내신의 의미가 없어지려면 정말로 15문제 중에 이과 계열에서는 수학이 9문제, 국어가 6문제 이렇게 해서 15문제 중에 모든 문제를 맞춘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포도 역시 살펴보시면 중위권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자, 우선 논술 전형 보시면 요 표를 보시는 게 요 밑에 있는 것이 이제 등록한 사람들의 내신 등급이고요. 그죠? 4점대 후반에서 5점대 초반까지.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 같은 케이스가 이제 마친 개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대학이라는 것은 10개에서 10.3개 정도 맞췄고요. 간호대학은 좀 높죠. 네. 12.7에서 12.9 거의 다 맞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요 등록자 분포를 보더라도요. 보시면 여기 밑에 뭐 있죠? 네. 6, 7등급도 보이고 있습니다. 6, 7등급도 충분히 출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은 학생부 우수자 전형입니다. 작년에 잘한 학기 하나를 제외하고 선정하였는데요.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등록자 성적 우측에 보시면 약학대학에서 내신 등급이 생각보다 낮은 걸 보실 겁니다. 약학대학에서요. 여기죠. 그렇죠.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학과가 바로 바이오로직스 학과고요. 네, 여기 중간쯤에 보이는 것이 바이오로직스 학과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요즘 아주 뜨거운 전형을 소개하고 있는데 작년의 결과는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교과 면접 전형으로 되고 있으니까 자세히 한번 또 살펴보시고요. 자, 그런데 면접은 여기서 이제 보는 면접은 학교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이 3학년 때 늘어난 고교도 많은데 과연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피 터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가 수시 전형에 보도록 할게요. 1학년에 60학점을 이수하고 2학년에 취업하여 3학년 이후에 1년 동안 의무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재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선정 회사는 가천대 반경 30km 이내의 회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서류평가에서 인성, 계열 적합성, 학업 역량을 평가원으로 두었다면 서류 통과 후 면접, 그러니까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겠죠. 2단계에서는 인성, 계열 적합성,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합니다. 결국 1단계만 합격한다면 여기 1단계 합격하고 나면 이제 2단계는요. 보시면 의사소통 역량. 네. 1단계만 합격한다면 면접에서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면접을 실시하는 면접관에게는 해당 학생의 성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면접에서 더욱 물어볼 겁니다.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에서 이렇게 학업 역량 요소가 없으니 당연히 2등급이 떨어지고 4등급에 합격하는 케이스가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지역균형과 가천, 바람개비 전형을 비교해보면요. 지역균형 전형에서 특이하게 볼만한 하나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진학의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앞서 말한 면접관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아닐까 싶어요. 고등학교의 경험을 확인하고 어떤 공부를 했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단 탐구 활동의 주요 키워드에 초점을 두지 말고 배운 교과의 접목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경영학과 홍보학과 사례고요. 생활기록부 목록별 어느 활동을 했는지 보다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은 컴퓨터학과 사례입니다. 사례에서 보았듯이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컴퓨터학과도 마찬가지고요. 자, 사례에서 보았듯이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1학년에 역량을 펼치는 활동이 연장, 심화, 확장, 즉 연계하는 것에 초점을 두세요. 학업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교과 세트 경역에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에 얼마나 잘 참여했는지, 친구들과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수업에 생생한 학생의 역할을 보여주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면접 시 유의사항인데요. 학생이 활동을 했는데 활동에 대한 질문을 하면 모르는 학생이 은근히 많습니다. 학생이 중요하게 준비한 부분과 면접관이 궁금한 부분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면접 준비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예상 질문을 줄줄 외우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런 학생들 외운 티 팍팍 납니다. 면접관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평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는 불합격자들의 내신 분포도입니다. 분포 스펙트럼이 좀 넓지요, 그죠? 넓습니다. 분포 스펙트럼이. 네. 이 분포도가 말하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성적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종합적인 판단 요소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다음은 정시전형인데요. 약학대학 점수, 여기 약학대학 점수. 네, 요거는 바이오로직스 학과를 말하는 겁니다. 가천대 약학과는 97에서 98포인트 정도가 성립되고 있고요. 형성되고 있고요. 2024 정시 전형에서 일부 학과는 국민대보다 높은 입결을 형성했습니다. 가천대 쩝니다. 이제 아주 대놓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0학년도 가천대학교 입시 방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천대학교는 해마다 급부상하고 있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100%, 지역균형 전형은 진로 교과만 산정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만 통과해서 중위권 학생들이 아주 현혹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지니고 있는 대학입니다. 수학과 국어를 공부하며 진로 교과를 A를 맡고 학습한 교과 내용을 연장해서 활동하는 학생은 뭐 3개 전형 모두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수학과 대학 입시의 전문학원 정수학 전문학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대학과 함께 찾아오도록 할게요. 학생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학업에 찌들어 누구보다 힘든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